다음은 데이터 분석 실습을 통해서 정말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EDA를 해보고 안에 그룹화도 해보고 실제 원하는 통계야 시각화까지 해서 실제 전체적인 분석 프로세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안에서 넘파이와 판다지를 이용해서 활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도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지에서 빈도를 구하는 부분들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크로스탭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탭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준이 되는 열을 정하면 그 부분에 실제 해당되는 빈도를 이제 관련해서 구해주는 아주 유용한 함수인데요.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보시면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P클래스에 대한 빈도를 좀 알아보고 싶다. 단순히 이렇게만 함수의 인자를 넣어 주셔도 저희가 크로스탭에 대한 빈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확인하실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리즈라는 판다지의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해당 클래스 되는 별로 성별이 얼마나 탑승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주 손쉽게 빈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도를 구하셨다면 이 이후에 시각화하는 것도 너무 이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다지에는 앞서 장점으로 말씀드렸듯이 시각화할 수 있는 고급 함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바로 붙여 쓰시고 그 뒤에 플롯이라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종류의 차트로 할 거야 라는 부분들만 명시를 하시면 이렇게 바로 저희가 눈으로 바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시각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위에서 나온 결과처럼 P클래스의 1이라는 클래스에 탑승한 사람들은 성별이 이렇게 되고 저희가 1이라는 클래스는 파란색인데 앞서 보이시는 성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눈에 띄게 초록색 바가 우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남성이 세 번째 클래스에 많이 탑승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저희가 또 이제 제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엑셀의 피봇처럼 이제 판다지도 피봇 테이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함수를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인덱스 열을 정하시고 그리고 컬럼을 정하시고 저희가 알아볼 그 안에 해당되는 값을 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 보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나이에 대한 평균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이 성별에 대해서 나이에 대한 평균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P클래스에서 1번 클래스에 탑승한 여성에 대한 나이에 대한 평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그룹바이에서도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그룹바이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열들을 주시고 에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민 이렇게 부르면 저희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은 동일하지만 화면이 좀 다른 것 뿐인데 이렇게 이제 실제 원하는 부분에 대한 값들을 출력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피벗 테이블하고 동일하게 뭔가 출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순히 저희가 이 뒤에 언스택이라는 부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피벗 테이블하고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크로스탭하고 피벗에 대한 뭐 간단한 기능을 좀 알아보셨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들의 빈도를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로스탭이라는 부분하고 시각화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유의미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데이터 결측치를 보정하는 부분들을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마크다운으로 좀 바꾸고 라고 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측치를 보정한다라는 부분은 빠진 값들을 채워 넣는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빠진 값들을 채워 넣으려면 어떤 열에 어떤 값들이 빠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먼징, 미싱 밸류를 찾는 부분들 그리고 클린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먼징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 결측값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보정해야 되는지 서로 열들이 어떤 관련이 있어서 어떤 값들로 보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최초 데이터 프레임을 받았던 열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이게 인포라는 부분을 통해서 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임바크드 어디서 승선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측치를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isNull, isNa가 있는데 isNull이라는 함수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이것들이 해당되는 열이 어떤 값들이 널이 가진지 굳이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이렇게 내장되는 부분의 함수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패신저 아이디가 이렇게 62, 830을 가진 어떤 승선한 사람이 임바크드가 널이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이는 이렇고 또 성별은 이렇게 되고 클래스를 1클래스를 탑승을 했었네요. 어디서 승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금은 둘 다 이렇게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승선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실제로 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하고 페어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관련성을 조금 알아보는 것이 어디서 승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정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승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널이 아닌 값들에 대한 저희가 밸류 카운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그 데이터 셋에 보시면 어디서 승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임바크드라는 열은 CQS라는 부분의 밸류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QS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밸류가 실제 카운트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배우셨던 밸류 카운트라는 부분들을 한번 쿼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S라는 부분에서 탑승한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C, Q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에 대한 미션은 사실 생존율을 예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이 제공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존율 관련해서 이 CQS에 탔던 사람들의 생존율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가 배웠던 빈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붙여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셋의 생존율을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값들을 저희가 마이너스 888로 저희 트레인 셋하고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레코드는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확인을 해 본다면 실제로 이것들의 값이 마이너스 888이 아닌 것들에 대한 서바이브들을 하나 구하고 또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인버크들을 이렇게 구해서 크로스탭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와 Q와 S에 대해서 탑승했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이렇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주 쉽게 빈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룹 바이나 크로스탭이나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그 클래스나 인바크드나 요금에 대한 관계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면 중앙값을 구해줘. 그러면 저희가 클래스 1에 탑승했던 CQS에서 탑승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요금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에서 탄 사람들에 대한 요금에 대한 중앙값이죠. 중앙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값들을 확인해 보면 저희가 최초의 결측치라고 나왔던 이 두 명의 탑승자들은 실제 첫 번째 클래스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요금이 80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저희가 C라는 부분으로 보정을 해주는 게 얼추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저희가 쓰게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정을 해준다고 하면 fill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fillNA라는 함수를 불러서 저희가 바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값을 보정하는 값을 써주시고 안에다가 바로 인플레이스 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바로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C로 들어갔을 거고 보정한 뒤에 다시 널을 체크해 보면 실제 널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바크드에 대한 부분들의 결측치를 보정을 해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처음에 인포에서 나타난 그 실제 인바크드의 개수는 1307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결측치를 다 보정하고 나면 아까 실제 결측치는 두 건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보정이 돼서 1309건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페어에 대한 부분도 혹시 결측값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df.pair는 is 널이었죠. 한 건이 있네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나이는 이렇고 클래스가 요 세 번째 클래스에 탑승했고 성별은 남성이고 네, 뭐 물론 테스트 데이터긴 하네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이 페어라는 부분들을 결측값을 보정해 주고 싶다면 저희가 앞서 이 인바크드에 대한 부분처럼 인바크드를 보정했던 부분처럼 보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뭐 평균이나 아니면은 중앙값을 찾아서 보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측치가 나타나는 데이터 건수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보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요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고 평균이나 중앙값 같은 부분들로 보정을 해주셔도 어떤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가 앞서 어떤 결과들을 그룹바이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에서 보셨던 것처럼 P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실제 P클래스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항구에서 승선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P클래스의 종류별에 따라서 어떤 성별이 많이 탑승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해당되는 인바크드랑 어떤 P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페어에 대한 어떤 값을 보정해 주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평균이나 중앙값들을 저희가 구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기에 페어에 보정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중앙값으로 좀 요금을 보정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조건의 어떤 중앙값을 좀 먼저 B클래스가 이렇게 3이고 다음에 df. 인바크드죠. 인바크드가 S인 거에 저희가 페어 이 부분에 메디안을 구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요금을 좀 뽑아보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중앙값이 요금에 대한 중앙값이 이런 부분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바로 보정을 할 수 있겠죠. fill na 하고 그다음에는 중앙값을 하고 in place는 true. 그러면 실제 아까 보셨던 요 요금의 부분도 이제 한 건이 보정이 됐으면 1309건으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요금에 대한 이진월로 다시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요. 보시면 요금이 1308에서 한 건이 보정돼서 1309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결측치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한 2가지 정도 들어봐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만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그 데이터 셋 안에 있으면 저희가 문제가 없을 텐데요. 만약에 그 데이터 셋이 없다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또 다른 데이터로 가공해서 써야 될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시려고 할 때 판다지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피처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원하는 그 원래 데이터셋에서 원하는 값들로 추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알아보면
저희가 생존율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나타나 있는 열은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요런 열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아이가 더 많이 살아난 건지 아니면 어른이 더 많이 살아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판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열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다른 요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실제 빈도의 뭐 크로스탭에 대한 빈도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존율에 대한 뭐 어른 아이에 대한 부분들로 뭔가를 비교하면서 저희가 구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다시 해당되는 피처 열에 대해서 저희가 재가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간단하게 뭐 하나 말씀드린 부분들로 예를 들어보면 좀 에이지의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넘파이의 웨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이가 실제 데이터 프레임의 에이지의 나이가 18세보다 크면 어덜트, 그렇지 않으면 차일드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인 에이지 스테이트라는 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방금 만든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 프레임 에이지 스테이트라는 값에 대한 밸류 카운트를 좀 보면 예. 어덜트는 892명이고 저희가 차일드는 417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데이터에서 한눈으로 보기 힘든 부분들은 이렇게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또 다르게 하나 열을 또 생성을 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크로스탭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이렇게 저희가 어른하고 아이에 대해서 생존율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그 생존율을 예측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예제들을 좀 다뤄봤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듈들을 잘 활용하셔서 분석에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